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17명 발생해 이틀 만에 다시 하루 최다 기록을 세우며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북부를 찾아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을 밝혔습니다. 이재명표 농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약속한 가운데 앞서 윤석열 후보도 같은 공약을 밝힌 바 있어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경기 북부에 대한 도로, 철도, 신설 공약을 내놓으면서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17명 발생해 이틀 만에 다시 하루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군별로는 평택시가 308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98명, 양주 39명, 포천 32명, 동두천 12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36.1%로 전날보다 0.03포인트 내렸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7.2%로 전날보다 1.3%포인트 내렸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8.8%로 전날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북부를 찾아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을 밝힌 가운데 연천군이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주민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나 농어촌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5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연천군 청산면은 이재명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3월 말부터 매달 주민 한 사람당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본소득 성공 여부가 농어민 기본소득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도 같은 공약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양강 대선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동두천에서는 GTX 연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GTX C노선의 북쪽 종점을 동두천까지 연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에서 포천을 잇는 GTX 2노선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양강 대선 후보의 공약 발표에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양당 후보께서 GTX C노선 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발표를 해준 데 대해서 우리 동천 시민들은 대단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기대도 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동두천이 발전하는 그 어떤 큰 계기가 되기를.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안은 현재 양주 덕정까지 계획돼 있는 GTX C노선의 북쪽 종점을 동두천역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동두천시는 경제성 검토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C값이 1.73으로 나왔다며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선 연장에 들어가는 비용 530억 원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국토부 노영옥 장관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는 노선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착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사와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서 동천 연장에 대한 사항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노선 연장을 확정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늦어도 준공 전에는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앞선 보도 내용과 같이 대선 후보들의 GTX C노선 동두천 연장 공약이 발표되면서 경기 북부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대표적인 경기 북부 교통 공약은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과 GTX 2노선 신설 등이 있습니다. GTX 2노선은 인천과 시흥, 서울과 구리, 포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으로 소외된 포천 지역의 큰 호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철도와 도로 신설과 확장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또 한 번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는 요즘이죠. 지역과 중앙을 오가는 시민의 대표, 그 무엇보다 바쁜 계획을 세울 듯한데요. 올해는 특히 포천시는 더 다양한 수건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포천 가평 최춘식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2022년 계획과 또 다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2021년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집중하셨던 지역 현안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단절된 부분이 많고 또 막힌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 큰 현안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전철 7호선 연결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철 7호선이 지금까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광역철도로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서울에서부터 너무나 장거리로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우리 그 주변이나 또 서울시에도 아무튼 대단한 그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포천 시민들이 바라는 그 전철 7호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대로 맞춰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광역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우선 광역철도와 차이점을 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광역철도로 가는 것과 도시철도로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상의 약 한 1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은 도시철도로 갔을 때는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가져가게 해가지고 광역철도로 지정받는 그 부분이 어려웠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 연구 또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나오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그런 이제 바람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광역화 시켜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포천시의 이로운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포천시는 이 전철 7호선 연결에 대해 가지고 가장 역점 사업으로 지난해를 지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한 자세로 포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은 수공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포천시에서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인구 30만의 포천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 역점 사업으로 2020년도를 시작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옥정 포천선, 지금 광역철도의 7호선 연결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발전 지향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현재 7호선 연결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GTX C 노선과의 연결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육군단 여기 부대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안에 포천 시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관할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것이 우리 군의 개편 사항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같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미 지난해 12월 20일 날 국방부 관계자를 저희 사무실에 같이 불러가지고 이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20일 날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국방부와
그다음에 포천시의회, 또 시민 대표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시의제 반환 문제와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고 있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곧 국방부가 주관하는 또 포천시가 주관하는 그런 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바로 가평과 포천을 연결할 수 있는 수원산 터널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빨리 조기 완공하는 데 모든 역점을 맞춰서 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 여파 속에 또 한 번의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 빌려 시민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게 지금 코로나로 연결되는 이런 정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설도 여지없이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만날 수 없는 그런 명절이 됐습니다. 이민년 새해는 이 코로나가 좀 종식돼서 이제는 좀 여기에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국민적 욕망과 욕구가 잘 관철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년 새해는 여러분들 모든 소원 이루어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저도 열심히 놀아가서 약속드리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포천시 가평군 최춘식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시행이 되죠. 밤 9시까지의 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4명으로 제한됐던 인원은 6명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역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네. 6인 제한 했을 때 같이 회식하는 자리 같은 것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져가지고 단체 매출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단체 제한은 웬만하면 푸는 게 아무래도. 심지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원 제한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4명 제한하는 것도 그냥 오셔서 따로 떨어져서 나왔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르는 척하고 안티만 다 같이 오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쫓아낼 수가 없고.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과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제한 인원을 2명 더 늘린 이유와 백신 패스 적용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한테도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뭐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너무 인원수가 적으니까 4명 미만 적으니까 단체석 같은 게 큰 업장들은 영업도 안 되고 6명까지 늘어나면은 약간 연초이기 때문에 모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준과 형평성을 따지기보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목표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백신을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위험하니까 백신 패스해서 빨리 그냥 종식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6일까지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포천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꾸면 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경유차를 폐차해 중형, 승용, 승합 LPG 신차를 구매할 때 해당됩니다. 올해 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3억 4,400만 원으로 총 56대 LPG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